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오늘 주제를 연예인으로 잡게 된 데 있어서는 꽤 여러 군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며칠 전 어떤 영어 팟캐스트 하나를 듣는데 주제가 Everyone Hates Celebrity 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모두가 연예인을 싫어한다 라는 주제로 호스트가 예전보다 이제 대중들이 점점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끄고 더 이상 이렇게 팔로우하지 않고 동경하거나 신격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줄어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만큼 사람들의 관심이나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에피소드 들으면서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요즘. 더 나아가 이제는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양길인 것 같아요. 예전만큼 막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연예인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 그런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해본 건 아니고요. 또 제가 교사도 아니고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나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요. 어쨌든 그 에피소드를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 두 번째로 영감을 받은 곳은 며칠 전 어떤 한 미국의 팝 가수가 본인의 SNS에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반하는 감정을 담은 셀프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동영상에서 멕시코인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서 오열을 하는 셀프 동영상을 찍어서 본인 스토리에 올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팝가수의 부모님이 멕시코 이민자 출신이라고 해요. 듣기로는. 어쨌든 그런 연관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갑자기 그런 뉴스를 접하곤 그런 모든 이민자를 대변하듯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며 이제 통곡을 하는 모습을 이제 셀프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걸 보면서 조만간 연예인을 주제로 한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제가 이 연예인이란 주제를 아마 재작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들, 그때 다루지 못한 혹은 또 새롭게 다루고 싶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뽑아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도 꽤 흥미로운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그먼트는 왜 더 이상 연예인이 인기 직업이 아니게 됐을까? 왜 예전처럼 연예인을 꿈꾸고 막 동경하고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까? 확실히 제가 어렸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또 자세히 얘기하자면 중학교 때 아이돌을 꿈꿨습니다. 물론 절대 진지한 꿈은 아니었고 스쳐가는 꿈 중 하나였죠. 왜냐면 그때가 이제 케이팝이 전성기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매주 금토일에 음악방송 보는 게 고정 일과였어요. 왜냐면 너무 쟁쟁한 가수들, 핫한 노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매주 무대가 끝나고 이제 1위 발표할 때가 그렇게 긴장됐던 적이 없어요. 오늘은 누가 1위 할까? 오늘 어떤 곡이 1위 할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룹의 노래가 1위 하면 기뻐하고 연말 시상식 다 챙겨보고 또 누가 누구랑 콜라보를 할까? 어떤 무대를 보여줄까? 참 볼거리가 풍성하고 들을 곡들도 많고 노래도 좋았습니다. 그때 아이돌들은 뭐랄까 대중적인 픽이었는데 요즘은 뭐랄까 좀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 학창시절 때만 하더라도 연예인이 항상 인기 직업 탑5에는 무조건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기 직업 순위를 매기면 연예인은 무조건 5위 안에 있었어요. 그만큼 연예인들을 꿈꾸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케이팝 때문에 아이돌을 꿈꾼 사람도 많았고 저도 그 당시에는 소비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관심이 많았죠. 또 취미가 방송 댄스였습니다. 방과 후에 집에 친구 초대해서 유튜브로 방송 댄스 티아라 소녀시대 안무 거울 모드 이렇게 쳐가지고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꿈꾸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예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제 생각을 기반 삼아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적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다들 아실 부분이지만 연예인이란 직업 자체가 직업 수명이 짧아요. 유행을 타는 직업이라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연예인 외의 직업, 일반적인 직업,
IT, 금융, 의료 같은 그런 전문직들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성이 높고 더 긴 커리어를 가질 수 있죠. 또 다른 말로 연예인은 배고픈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뜨는 게 하늘의 별 따기죠. 누가 뜰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떴다 해도 그 인기가 반짝 하고 사라질 수도 있죠. 참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수입에도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수명이 짧다는 특징이 있고요. 직업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다음 부분은 직업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고요. 워낙 다양하고 이제 창의적인 직업, 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AI와 관련된 직업, 뭐 IT 직종 등 직업이 정말 다양해졌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고를 수 있는 폭,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힘든 연예인의 길을 갈 이유는 없죠. 뭐 나의 정말 오랜 꿈이 아닌 이상. 그 다음은 연예인이란 직업의 사생활 노출, 이미지 관리입니다. 웬만한 연예인들이 다 본인 SNS 계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의 사생활이 쉽게 노출이 되고 노출을 시키기도 하고 또 말 한번 잘못하면 그런 사소한 실수도 크게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고 정말 한 번만 잘못해도 끝낼 수 있는 커리어가 완전히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큽니다. 나락이라는 단어 우리가 쓰죠. 한마디로 까딱하면 나락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죠. 마지막 이유는 이 연예인, 셀럽이 되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 되려면 무조건 어떤 기획사 오디션을 통과하거나 방송국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뭐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굳이 뭐 배우 아니어도 가수 아니어도 어떤 소속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동경하기보다는 나도 맘만 먹어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한다고 하잖아요. 예전보다 그 장벽이 낮아진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제가 다뤄보고 싶은 부분은 대중들이 점점 연예인에 대해 관심을 끄는 이유, 더 이상 연예인들을 팔로우하지 않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게 가장 주된 이유 같아요.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각자 인생에 집중하기도 바빠서. 솔직히 연예인을 팔로우한다 해서 내 인생에 뭐 하나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뭐 덕질을 한다 해서 내 인생에 도움될 게 딱히 없어요. 아예 없진 않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 그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게 나에게 힐링이다. 내 뭐 상처를 치유해준다. 위로가 된다. 공감이 된다. 등등 정신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뭐 그 연예인의 컨텐츠를 소비해준다고 해서 딱히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지만 우리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도 내 스트레스 관리하기도 일상에서 터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응하기도 바쁜데 언제 연예인을 챙겨보고 팔로우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집중하기도 바쁘죠. 또 연예인 말고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 관심이 필요한 곳, 관심을 쏟아야 할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 사람들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뭐 연예인 팬사인회 갈 시간에 그 돈으로 뭐 부모님에게 뭐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한다던가 뭐 연예인의 라이브 방송 뭐 토크쇼 한번 보는 시간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던가 네, 뭐 친구들을 챙기던가 연인을 챙기든가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한 20대 초중반? 그때까지는 간혹 뭐 할리우드 셀럽들 인스타그램을 주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했어요. 팔로우도 하고 뭐 들어가서 오늘은 뭐 뉴욕 어디에 나타나는지 LA 어느 식당에 나타나는지 갔을 때 어떤 착장을 했는지 어떤 뭐 아이템을 들고 오는지 어떤 브랜드를 런칭했는지 등등 저도 관심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셀럽들이 런칭한 브랜드의 제품을 사본 적도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뭐 본인의 이름을 걸고 낸 브랜드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는지, 가격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그냥 바지사장처럼 본인 이름만 내걸고 그냥 대충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사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소비자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관심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피곤해졌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팔로우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지? 이거 산다고 내 인생이 뭐 이렇게 달라지나? 내가 이 셀럽 브랜드의 제품을 산다 해서 뭐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나? 근데 솔직히 그게 제가 필요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기심에 사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다 이제 리뷰하니까 그냥 나도 그런 트렌드에 이끌려서 불필요한 소비를 창조해내기도 하고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제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이 시간에 내가 뭐 책을 한 권 더 읽던가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 보던가 내 할 일 하지. 이제는 내 시간과 관심을 나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쓰는 게 낫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연스럽게 저도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예전만큼 신비로운 직업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 참 미스터리하고 신비로운 존재였죠. 신비주의인 연예인들도 많았고 확실히 그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연예인을 접할 곳은 TV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생활을 우리가 알 길이 없었죠. 보도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뭐랄까 신비롭고 뭔가 아무도 넘볼 수 없을 것 같고 더 나아가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향도 있었죠. 하지만 이젠 대중들이 좀 눈에 다른 곳을 돌려서 연예인보다는 뭐 인플루언서, 기업가, 사업가, 운동선수, 어떤 전문인 같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꼭 연예인이 되어야 성공한 삶인가? 라는 인식도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뭐 탑스타 반열에 올라서 해외 진출하고 뭐 아시아 진출하고 미국 진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한 삶이라는 표본을 보여준다는 예시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도 그런 직업 말고도 그런 사례 말고도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인기 많은 연예인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연예인이 되기 위한 경쟁은 아직도 치열합니다. 지금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도전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하지만 예전만큼은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직업으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디어 소비가 줄고 그 현상이 또 그대로 고스란히 연예인들에게도 타격이 갑니다. 관심과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소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입지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또 요즘 간간히 보이는 기사들 중 하나가 뭐 어떤 배우의 인터뷰를 예로 들었을 때 예전만큼 뭐 작품이 안 들어온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뭐 불러주는 곳이 없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인터뷰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것도 나름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연예인 당사자들에겐. 나를 불러주는, 나를 캐스팅해주는 곳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할 텐데 작품이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각자 설 곳이 생기는데 일단은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없으니까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전만큼 작품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고스란히 이제 연예인들에게 타격이 가겠죠. 그 다음 우리가 점점 관심을 끄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노출이 너무 잦습니다. 대중들에게 피로감을 줘요. 과하게 노출돼서. 내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뜨죠. 소식들이. 뭐 어떤 연예인이 소송전에 돌입했다. 뭐 어떤 배우끼리 촬영장에서 불화가 생겨서 서로 맞고소해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 뭐 이혼 소송, 피소 등등 그 디테일을 다 공개해요. 그 진흙탕 싸움까지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내가 굳이 뭐 찾아보지 않아도. 물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긴 좋아요. 그럼 뭐 큰 이슈가 터졌다 하면 당연히 처음엔 다들 관심을 가지죠.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언론에서 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둘 사이에 뭐 어떤 문자가 오갔는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자잘자잘한 디테일까지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되게 피로감을 유발을 해요. 아 이제는 좀 그들끼리 알아서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그래서 좀 과하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실감이 떨어져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는 연예인들의 그런 럭셔리한 삶을 보고 마냥 부러워하거나
뭐 동기부여를 얻거나 그런 현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연차나 인지도가 쌓인 연예인들이 밟는 수순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죠. 자신만의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물론 내 이름이 알려져 있을 때와 알려지기 전에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고 인지도가 기반이 되었을 때 그때 다른 부수입 거리로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해요. 할리우드 스타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뛰어드는 분야가 주류 사업이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셀럽들이 운영하는 주류 브랜드가.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좀 생소한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밖에 또 뷰티 쪽도 많이 하고 패션 많이 하죠. 3대장인 것 같습니다. 주류, 뷰티, 패션. 가장 많이 뛰어드는 분야가. 뭐 그들의 팬인 사람이라면 기쁜 소식이겠지만 또 일반적인 대중들이 봤을 땐 레파토리가 뻔하니까 더 이상 신선함도 새로움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결국은 다 돈이구나. 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구나. 유튜브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돈인 것 같은 거예요. 일반인이 창업을 하기 위해 밟는 수순과 유명인들이 밟는 수순은 꽤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점부터가 다르죠.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겐 간절하면서도 일생에 대해 가장 큰 도전일 수 있어요. 보통 사업을 시작하려면 많은 돈이 드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일해온 돈을 다 써도 모자랄 만큼의 투자와 리스크를 안고 가죠. 그 리스크가 크죠.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하지만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유명인들은 그 사업이 살짝 안 되더라도 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데미지가 덜할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냐 없냐의 차이. 나를 금전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나 재산이 뒷받침해 준다면 실패해도 돌아갈 집이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라면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뭘 해도 출발 전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비교의식, 허탈감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들의 그냥 그런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 그런 그사세 같은 모습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큰 감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이유는 과대평가된 연예인이 많아서 연예인 개개인이 가진 역량에 비해 오버된 수입을 받는, 오버된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 있죠. 딱히 그렇게 재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뭐 내 기준에서는 그렇게 아주 막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에 비해 과한 인기를 누리고 입이 떡 벌어지는 수입을 벌고 광고에 자주 노출되고 그런 케이스가 있죠. 또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고 결국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그들도 사람이에요. 결점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이 되게 건강하고 바른 이미지, 솔직하고 친근한 그런 이미지를 구축해 오면서 인기를 끈 연예인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연예인의 과거가 또 도덕적이지 못한 과거가 탄로 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거나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실망스럽죠. 그 연예인을 이제 좋아했던 팬들의 한해서는 참 그 사람 괜찮게 봤는데 사람 좋아 보였는데 역시 믿을 게 못 되구나. 내가 과대평가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끔 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생각난 부분인데 여러분은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 기부, 선은 무조건 옳다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했다. 예를 들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키지 않아도 그냥 본인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애써 선한 행동을 해서 미디어에 노출시킨다. 본인을. 그렇게 의미가 있는 선한 행동도 옳다 생각하시나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목적이 있는 선한 행동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나요? 좀 흥미로운 부분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물론 선한 행동은 좋은 거지. 기분은 좋은 거지. 누굴 돕겠다는데 뭐 안 돕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적이 다분한 행동이라면 그 진실성에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마냥 옳다고 할 수 있을지 남겨주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또 연예인 하면 따라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영향력 부분인데, 영향력, 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분야에 목소리를 내고 말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죠. 뭐 잘 알려진 연예일수록 그 영향력이 크겠죠. 영향력이 크다는 말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아니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고 이슈몰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물론 유명인들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 대중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겠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솔선수범한다면 그만큼 그들을 따르는 대중들도 동요하겠죠. 물론 연예인이건 일반인이건 기업인이건 누구건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한 특정 분야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내고 싶다면 적어도 평소에 그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던 것처럼 보이다가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한마디 던지는 사례들을 보면 그 의도가 과연 진실된 건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과연 진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트렌드를 타려는 건지 이미지 관리를 위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게 지금 핫하니까 너도 나도 여기에 목소리를 얹으니까 나도 그 기세에 힘입어서 한마디 보태지 뭐. 이렇게 좀 깊은 생각과 고민, 뭐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좀 가볍게 본인이 나서야 할 곳과 나서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 표현의 자유를 외치기 전에 좀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세그먼트, 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경계. 확실히 이 둘의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습니다. 이제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스와핑되었어요. 연예인이 이제는 TV에서 모습을 감추고 유튜브에 얼굴을 더 많이 비춥니다. 반대로 인플루언서는 연예인에 준하는 그런 활동들을 누려요. 확실히 신비주의는 옛말이 되었죠. 연예인들에게. 요즘은 개인 채널이 없는 연예인을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방송보다 개인 채널에서 본인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죠. 뭐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있을 거고, 또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나의 진짜 모습, 스케줄 없는 날을 뭐 하는지, 평소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틈을 타서 은근슬쩍 본인의 집도 공개하고,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친근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많이 보여요. 그러다 이제 유튜브가 잘 된다면 아예 그쪽으로 빠지죠. 반대로 이제 인플루언서가 연예인의 경계에 침입을 했어요. 이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되게 애매합니다. 또 이 명칭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을 포장하기 좋은 단어로 자리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SNS에 물건을 판다, 공구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파리피플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파리피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인플루언서라고 칭하는 게 낫죠. 그럴 때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가져오기도 하고, 일정 수준의 팔로워가 모였다. 팔로워가 모이다 보니 협찬도 받고 어떤 팝업 스토어 행사에 가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할 때 또 인플루언서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명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할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 이렇게 좀 땜빵하기 쉬운, 포장하기 쉬운 개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둘의 경계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도 연예인에 준하는 그런 활동들을 누비게 되죠. 패션위크에 초대받는다던가 포토월에 서거나 어떤 행사에 매번 참여를 하던가 너도 나도 연예인 놀이가 가능해졌습니다. 흔히 연예인을 한다면 가수, 코미디언, 배우, 방송인 등 그런 틀이 전부인데 이제 거기에 인플루언서는 카테고리가 비집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며드는 기분인 거죠. 특히 또 이 모델이라는 직업이 또 굉장히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모델이라는 개념이 바뀐 것 같아요. 흔히 모델을 한다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큰 키, 늘씬한 키, 비율, 마른 몸, 그 런웨이에 서는 모델들의 이미지를 떠올리죠, 우리는 보통. 하지만 이제는 누가 자신을 모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모델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하면 물어보게 돼요. 무슨 모델이냐고. 그러면 이제 모델이 거기서 나눠지죠. 세분화가 되죠. 피팅 모델, 뷰티 모델, 그냥 뭐 광고 모델, 분야가 너무도 다양해졌습니다. 또 요즘 시대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현상이 이제 패션쇼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옛날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 런웨이와 요즘의 런웨이가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정형화된 이미지를 가진 그런 모델들만 섰는데 요즘에는 뭐 시니어 모델, 플러스 사이즈 모델, 그냥 뭐 앰베서더라는 이유로 트레이닝 받지 않는 사람도 런웨이에 서고 다양해졌죠. SNS 보다 보면 본인 프로필에 모델이라고 박아놓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피드 사진을 보다 보면 엥? 할 때가 있어요.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죠. 뭐가 모델이란 거지? 어디가 모델이란 거지? 무슨 모델이란 거지? 의아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그냥 에이전시에 속한 모델이라던가 피팅 모델이라던가 이제는 그런 우리가 과거에 떠올리던 그런 모델의 이미지,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봐야 되는 현상이 생겼죠. 이제 모델을 떠올렸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가수도 아닌데, 배우도 아닌데, 뭐 소속사가 있는 사람도,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이 TV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그런 연예인 반열에 끼어들게 되는 현상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판이 따라올 수 있죠. 뭐 연예인도 아니면서 왜 이런 데 나오고, 왜 연예인과 친목을 다지고 안 이쁘게 볼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땐 그들에게는 또 기회거든요, 그게.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좀 바이럴만 잘 타면, 알고리즘의 채택만 좀 잘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연예인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제 자신을 대입해 봤을 때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처한다면 저도 굳이 그런 기회를 거절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누가 나를 파리 패션위크에 초대한다, 맥갈라에 초대한다, 당연히 가죠. 거절할 이유가 없죠.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또 좋은 경험이고 가서 손해볼 것도 없고 오히려 이 기회를 잡아서 내가 더 뻗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마냥 비판할 수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항상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또 다양한 의견을 내비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에피소드를 주제로 공유해주고 싶은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저희 에피소드 들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리뷰도 남겨주시고 팟캐스트의 글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브런치 스토리에 간간히 글도 올리니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인스타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뭐 팟캐스트 관련 컨텐츠 혹은 뭐 사진 같은 거 그냥 캐주얼하게 올리고 싶을 때는 또 포스팅 할게요. 근 1년간 인스타와 너무 담쌓고 지낸 것 같아서 가끔 이제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또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서 억지로 막 뭔가 올릴 걸 생각해내고 만들어내고 그냥 페이크처럼 하긴 싫어서 그냥 내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제가 올릴 게 있으면 또 올릴게요. 그래서 또 팔로우도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